안녕하십니까. 방재시험연구원 홍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류창고 화재 특성과 효율적인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물류창고 화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류창고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의 정의는 물류시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류창고가 되겠고요. 이 물류창고는 화물의 관리, 집화, 배송을 위한 단순한 보관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역 분류, 포장, 그리고 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그러한 시설을 총칭하는 게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지형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가연물이 적재 취급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화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는 운영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가창고, 영업용 창고, 임대창고, 공공창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가창고는 기업 등이 자기 기업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 창고고요. 영업용 창고는 보관료 수입을 목적으로 타인이 기탁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창고는 창고 소유 주체가 임대료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임대한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창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건설한 그러한 창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운영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자가창고 이외의 창고는 가연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납 형태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 물류창고 분류로 구조를 기준으로 물류창고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창고, 기계식 창고, 그리고 자동 창고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창고는 인력에 의해 단순하게 물품 이동과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 그리고 기계식 창고는 렉을 설치하고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기계 장치에 의해 운영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창고는 화물을 수납하는 렉을 설치하고 스태커 크레인, 입출 고용 장치 및 제어 컴퓨터를 사용해서 모든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한 그런 창고가 자동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조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문제점은 보관 효율화로 고집적화 창고가 많아져 가지고 화재 하중이 증가되고, 수직 집적화로 신속한 수직 화재 확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물류 입출고를 위한 장비 자동 시스템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관 온도를 기준으로 물류창고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보통 창고, 냉장 창고, 냉동 창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창고는 상온 보관 가능한 그런 제품이나 그런 재료를 보관하는 일반적인 창고, 그리고 냉장 창고는 실내 온도가 10도씨 이하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냉동 창고는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연성 단열 재료 사용으로 이런 물류창고를 시공할 때 화재 발생 및 대규모 피해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이런 이제 보관 온도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창고 중에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이하의 냉동 창고는 수계 소화 설비 도입의 곤란으로 초기 신속 대응이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크식 물류창고의 화재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크식 물류창고는 물품을 수직으로 적재하여 화재 하중이 매우 높고 화재 시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충분한 산소 유입으로 화재의 수직 확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규모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대표적으로 레크식 물류창고 화재 사례 그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올해 6월에 발생한 쿠팡 일천 물류센터 화재, 그 화재 발생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화재 특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화구역을 미설정하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물품을 운반 보관하는 장소로 방화구역이 완화돼서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적 방어 대책이 부재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조로 화재 시 강도 저하로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층고가 높고 화재 감지가 천장에 설치돼서 화재 감지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물품이 조밀하게 적재돼서 헤드에서 방출되는 소화수가 화점에 도달하기 어려워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샌드위치 패널 벽체의 착화 시 소화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크식 물류창고의 벽체로 샌드위치 패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이 심재 착화 시 소화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 즉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화재의 효율적 방제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조기 화재 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화재 감지를 위해서 어떤 감지가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크식 물류창고 화재 감지 적응성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현존하는 현재 시중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이런 모든 종류의 감지기를 실제 레크 구조물 4단 규모의 실제 레크 구조물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감지기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 설치 방식은 임의로 어떤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 개수나 이런 것들은 화재 안전 기준과는 상이하게 감지기들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감지기 종류는 정원식 스포트용 1종 70도씨, 차동식 스포트용 2종 분당 15도씨 되는 그런 감지기,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광전식 분리형, 공기우편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 적외선 겸용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감지기 수량은 스포트형 감지기는 레크 각 레벨마다 9개씩 총 4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레크 구조물 도식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1단에 레크 1단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9개를 설치하고 2단에 또 9개, 3단에 9개, 4단에 9개. 그래서 총 스포트형 감지기는 45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우편 감지기는 샘플링 배관이 레크 상부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천장의 정중앙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그림들은 실제 이제 레크 구조물, 구축된 구조물에 감지기 설치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또 온도 측정을 위해서 별도로 온도 측정을 위해서 열전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공기우편 감지기, 제어부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불꽃 감지기 천정 상부 정중앙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화원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재라고 하면 열이 많이 발생되거나 또는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화재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가 체성기 지나게 되면 열, 연기 같이 많이 발생을 되는데, 화재 초기에는 열이 많이 발생되는 화원 또는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화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실험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되는 화재로서 노말헵탄 화재,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화재로서 면심지 화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노말헵탄 화재 같은 경우에는 노말헵탄 650g을 33cm인 정방형 화조에 붓고 점화기로 점화시켜가지고 노말헵탄에
화염이 발생된 이후부터 감지기 동작 시간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면심지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길이 80cm, 무게 3g의 면심지 90개를 링에 고정해서 브레온 플레이트 위에 약 1m 위에 매단 다음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훈소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점화기로 점화시켜서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끄고 그리고 연기가 발생된 시점부터 감지기 동작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심지 화재는 훈소 그리고 노말렙탄 화재는 완전 연소하는 그러한 화재를 모사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위에 그림이 노말렙탄 화재 모양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이 이런 이제 연기 많이 발생하는 면심지 화재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재를 발생시켜 가지고 감지기 적응성 실험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이내에 2분 이내 조기 감지가 목표인 경우 2단 또는 3단마다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레크 중간 레벨에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를 설치할 경우 여론이 직접 감지기에 노출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2단마다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공기우편 감지기는 반응 감도를 조정해서 레크식 창고 화재를 굉장히 빨리 조기에 감지할 수 있으나 비화재보 문제가 선견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레크식 창고의 조기 화재 감지용으로 부적절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이 보이면 즉시 반응하는 그런 응답 특성을 보였는데 불꽃이 장애물에 가려진 경우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한 그런 그래프라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류창고 방제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서 물류창고 화재 전이 억제를 위한 수평 차단막 실험을 또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른 어떤 화염 전파 억제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크 구성은 3단 레크 구조물 그리고 온도 센서는 화염의 수직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이제 그 온도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그 도식선은 수평 차단막 그 각 레크 단마다 그 온도 센서 위치가 이렇게 이제 1단에 5개 그리고 2단에 5개 그리고 그 앞부분에 화염이 전파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각각 또 각 가연물별로 온도 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수평 차단막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프리번을 한 그러한 게 케이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수평 차단막과 인렉 스프링클러를 조합한 성능 실험을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 케이스로 구분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수평 차단막 크기는 천장에 충돌하는 화염 확산 이론에 따른 연속 화염 길이를 고려해서 화염의 수직 확산 저감 효과 증대를 위해서 약 45도 경사로 이렇게 이제 수평 차단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래 그림에 보시는 이렇게 이제 3단 레크 구조물을 쌓고요. 그 3단 하부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그런 수평 차단막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케이스 1의 수평 차단막 설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설치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실험 장면을 지금 이제 나타낸 그 화면인데요. 우선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분 경과되니까
3단 레크 구조물에 그 수직으로 화염이 쭉 그 확산이 돼가지고 겨우 1분 30초가 됐는데 화염이 전체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류창고 화재는 급격하게 수직 확산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화염의 확산 속도가 일반 다른 건축물에서의 화재하고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단막만 설치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화염이 상부로 이렇게 전이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그러니까 인렉 스프링클러랑 같이 수평 차단막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40초 만에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른 화염 전파 억제 효과 확인 실험 결과를 보면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라서 지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1의 레크 1단 온도 분포와 레크 2단 상부 온도 분포 비교를 보면, 그러면 수평 차단막이 설치된 레크 2단의 어떤 수평 차단막 설치에 따른 지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케이스 2에서 지별 효과로 1단의 헤드보다 2단에 설치된 헤드가 먼저 개방되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단막과 인렉 스프링클러를 같이 설치하면 좀 더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류창고 방제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수동 화재 진압 부분에서는 문제점은 야간 1, 2조 정도 근무자가 상주해서 화재 경보에 따른 수동 진압 어려움, 소화기, 옥내 소자 전압, 물품 적재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소화기, 옥내 소화전 위치 표시도 물품 적재로 가시성이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1인 사용 가능 호스릴 소화전으로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재 물품으로 화점 도달을 위해 법적 설계보다 긴 호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화전, 옥내 소화전 위치 표시 약 2.5m 정도 이렇게 부착이 필요한 그러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물품 소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리고 동계 동파 발생 및 동파 발생 방지 장치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인렉 스프링클러, 수평 차단막을 같이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살수되는 그런 집중 살수식 스프링클러하고 인렉 감지기를 같이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파 방지 장치를 좀 고려한 그러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피난 설비 문제점은 피난 유도 설비 물품 적재로 인한 가시성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임시 근로자의 건물 구조 파악이 어려워서 화재 시에 대피를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분할용 펜스 등 건축 설계에 없는 고정적 피난 지장 요소 설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피난 유도 설비 높이, 파레트 적재 높이 이상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 피난 교육 실시, 그리고 고정적 피난 지장 요소 설치 시 피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금 말씀드린 개선 방안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그러한 실제 사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적재물 충돌 방지 시설로 이렇게 가려져서 인식이 어려운 유도 등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물류창고 화재 특성과 효율적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창고 화재 특성은 물품을 수직으로 적재해서 화재 하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화재 시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서 충분한 산소유입으로 화재의 수직 확산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거나 진압하지 못하면, 즉 화재의 초기 대응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가연물 하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러한 대형 화재로 전이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 감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이처럼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형 화재로 전이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중 센서 기반의 어떤 복합형 화재 감지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상 또는 열화상 기반의 어떤 복합형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